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소양인이 태양 상풍병에 걸렸어요. 태양 상풍병에 걸렸어요. 그냥 태양병에 걸렸는데 이때는 뭘 쓴다? 대충용탕이 아니라 소양병은 감기에 걸리면 급속하게 열로 전이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기 전에 이걸 빨리 열을 써가지고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용탕을 썼는데 그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동문은 형방 패독산을 썼다. 이 패독의 독이라고 하는 게 열을 얘기를 한 거겠죠. 형방 패독산을 썼다. 형방 패독산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쭉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태양병을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자, 초기 감기에는 그래서 요걸 쓴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소양병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양병에 대한 거를 장준경이가 이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보죠. 자, 소양병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병이 아니라 소양병이에요. 소양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입이 쓰더라. 구고 입이 써요. 그럼 목목이 말라. 인건이다. 그 다음에 눈이 어질하네. 목현이다. 이게 소양병의 특징이에요. 그 아래 나오는 속소양, 지금 여기는 장준경의 상한론에 있는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을 동부가 끌어온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부분도 구고, 설건, 목현 그랬어요. 이게 인건하고 설건하고 뭐 같은 얘기죠. 설건하고 이거는 소양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소양 상풍증에는 입이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죠. 더 심한 증상들이 보여요. 이롱이 생겨요. 소양병의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하죠. 이롱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슴에 열이 차고 답답해져요. 여기서는 흉만이라고 표현을 했죠. 흉만, 이롱이나 흉만이 생겨요. 이게 이제 심해지는 증상이에요. 같은 소양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심해지는 부분이고, 그 아래쪽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보시죠. 구고, 인건,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목현, 이롱, 다음에 소양병의 이제 특징, 한열, 왕래. 여기는 왕래, 한열이라고 되어 있죠. 한열, 왕래, 왕래, 한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 자, 이게 전체 소양병에 대한 증상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장준경이가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상한에 걸리게 되면 옛날 사람들이 썼던 거는 삼법이라고 해서 땀을 내거나 토하거나 아래쪽으로 설사를 시키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소양증이 생기면은 이런 토하거나 아래 내리거나 땀을 내거나 하면은 안 된다. 이때는 장준경도 알았다고요. 장준경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런 거는 소양, 한열, 왕래 하잖아. 열과 한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걸 좀 잘 화해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준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소쇼탕을 얘기를 했어요. 소쇼탕. 소쇼탕은 한을 왕래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열과 한을 화해,
화해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이다. 그러니까 소시오탕 안에는 열증에 대한 것과 한증에 대한 부분이 약재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진짜 그런지 한번 가봐야죠. 3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소시오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소시오탕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죠. 자, 소시오탕에는 시오가 들어가 있죠. 당연히 소시오탕이니까 시오가 균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황금이 들어가 있네요. 황금. 그 다음에 인삼과 바나가 들어가 있어요. 바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초가 들어가 있고, 저 시오하고 황금은 차가운 약이고, 인삼과 바나는 따뜻한 약이에요. 인삼은 이끼하는 약이죠. 이끼 승령하는 약이고, 바나는 주로 그 습담 제거하는 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적을 제거해요. 한습, 한담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자체는 따뜻해요, 이게. 그러니까 따뜻한 약, 이거는 차가운 약,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감초는 뭐 하는 거예요? 감초는 화제약하는 거예요. 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감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약과 따뜻한 약을 감초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단 말이죠. 시오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아래쪽에 있죠. 그 아래쪽에 본초 쪽에 보면 시오 들어가 보죠. 시오는 미고하다, 맛이 쓰다. 그리고 뭐다? 간화를 내려준다. 간화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한열왕래, 학질도 한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런 한열왕래에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열을 내려주는 약이에요. 특히나 간의 화를 내려주는 약이 시오다. 황금은 고한하다, 쓴데 차갑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폐화예요. 폐의 열을 내려주는 거는 황금이죠. 저는 이걸 외울 때 뒤에 금이 있어서 폐금을 얘기한 건가? 근데 그 금은 아니고 어쨌든 황금은 폐의 열을 내려주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간의 열을 내려주는 것 시오, 폐의 열을 내려주는 것 황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열을 다 내려주는 거고, 거기에 자청 대장습열이라고 되어 있죠. 자는 이거는 황금 중에서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속이 꽉 차 있는 황금이래요. 약간 그 모양이 다른 건 황금의 종류 같아요. 이거는 특히나 자금은 대장습열을 내려주는 용도로 쓴다, 뭐 이렇게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든 시하고 황금은 이렇게 열을 내려주는 거고, 인삼, 바나 이런 거는 열을 더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적당히 지금 한열왕래가 있을 때 한과 열을 화해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약이 시오다, 소시오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우리는 한번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장준경은 그러한 목적으로 소시오탕을 썼다, 소양병에 대해서. 동문은 여기에 대해서, 동문이 이제 우리가 병이 태양병에서 소양병으로 갔어요. 소양병에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부고 인건, 입이 쓰고 마르고 하는 것은 소양병의 초창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롱이 생기고 흉현만이 생기고 구토가 생기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약을 달리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논왈 해가지고, 동무의 생각은 뭐냐면은, 첫 번째 형방패독산을 써라. 소양병에도 형방패독산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방패독산을 써라.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형방 도적산을 써라. 형방 도적산. 도적, 적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를 빼란 얘기인데, 마찬가지인데, 화를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빼줘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열을 빼는 거예요. 화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는 형방 사백산을 써라. 사백산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약들에서 간략하게만 한번 어떤 약들인지 한번 저기 끝쪽 가서 한번 보시죠. 형방 도적산. 형방 도적산을 보니까 군약이 뭐예요? 생지왕이죠. 그러니까 열을 빼는 약이라는 거예요. 생지왕. 청열하는 약이에요. 생지왕을 썼고, 그 다음에 목통에 썼어요. 수습 이뇨를 하는 약이죠. 그 다음에 현삼을 썼어요. 과루인을 썼어요. 과루인. 그 다음에 이제 전호, 강활, 독활, 현계, 방풍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약들을 썼어요. 이게 뭐지? 한번 가보죠. 생지황을 우리가 아까 했나? 생지 보죠. 생지. 그 본초 쪽에 보면 생지는 생지황 얘기예요. 생지는 미한, 약간 차고, 습열을 없애고, 이것도 골증이네. 골증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벌로라고 나와있죠. 벌로는 이게, 로가 들어가, 허로, 벌로, 비싼 거예요. 하여튼, 마음이 답답하고 이러면서 힘도 없고 지쳐있는 상황, 열은 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어열도 제거하고 하는데 생지왕을 쓰는 거예요. 열을 제거하는 데 쓰는 것이 생지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통은 아까 봤고, 목통 아까 안 봤던가? 한번 보죠. 그 아래 목통 있죠. 차전자 다음에 목통. 목통은 성이 차갑다. 그 다음에 체가령, 체한 것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소장에 열패가 있거나 통경, 월경으로 월경이 잘 안 나올 때 이걸 순조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소장 쪽에 폐가 되어 있습니다. 열패가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오줌이 잘 안 나올 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목통인데, 이게 소장의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이라고 하면 안 되지. 표리장부인 심장의 열, 그리고 심장의 열에 관여하는 폐의 기관지 쪽에 있는 담, 이런 것도 같이 해결해주는 약이 목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삼 있죠. 현삼 가보죠. 현삼 쓰고 차가운 약인데 상화열을 없애준다고 되어 있어요. 상화열. 그 다음에 소종, 그 종기를 없애주는 거고, 여기서 골증 나오고, 보신한다, 신을 보여준다, 음을 보여준다, 뭐 이런 거죠. 근데 현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쪽에서 설명하기를 묵은지화의 성약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묵은지화. 우리가 실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은지화는 상화류, 그 다음에 허화, 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화들,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 현삼이다. 현삼이 그래서 실화가 아니라 구석구석에 있는 열들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현삼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루인 보죠. 이건 과루인은 씨죠. 무슨 씨죠 이게?
산울타리씨라고 하는, 뭐 하여튼 과루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과루인은 뭐야? 차갑고요. 이거는 주로 가래와 관련, 가래라면 기침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는 기침이죠. 담은 가래죠. 수담을 없애주는, 철하는, 없애주는, 깎아주는 그러한 약재고요. 상한으로 인해서 가슴 쪽에 뭐가 막혀 있을 때, 결흉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해결을 해주고, 또 번갈도 해결해주는 이 약이, 그러니까 담과 기침, 그 다음에 역시 차가우니까는 열도 같이 해결해주는 약이 과루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형방 그 도적산에 가보면 열도 내려주면서 담도 제거하는 그런 종류의 약들이라는 얘기죠. 형방 폐독산은 이제 감기에 걸려서 목구멍이 여쭙고 열도 막 나고 하는데 쓰인 거라면, 그게 열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관지 쪽에 들어가서 담이 생기고 여기가 답답해지고 하면은 도적산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사백산, 도적산이 뭔지가 그쪽에 나와 있죠. 도적산을 보면은 아래쪽에 두통, 이 두통은 항상 들어가요. 소양인의 감기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두통이거든, 항상. 두통이면은 무조건, 열로 급속하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두통이 빠지지 않고 나와 있죠. 그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흉격 번열. 가슴이 지금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래도 많고 열도 꽉 차고 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진 증상, 기관지도 꽉 차고 기침도 많이 나오고, 이럴 때 뭘 쓴다? 도적산을 쓴다. 그 다음에 사백산이 나와 있죠. 사백산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생지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복령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택사, 복령, 택사 다 이뇨약이죠. 그 다음에 석고지모가 들어가 있어요. 석고지모, 그 다음에 강활, 독활, 흉계, 방풍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일단 생지황이 들어가 있으면 열을 내려주는 약이고, 복령, 택사는 이뇨를 시켜주는 약이고, 석고지모가 어디서 왔을까 하고 뒤져보면은, 자, 경험 일방 쪽에 가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경험 일방 쪽에 가보시면은 백호탕이라고 있어요. 청룡, 좌청룡, 우백호 할 때 그 백호예요. 자, 백호탕에 뭐로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두 개의 약재가 석고지모예요. 석고지모. 그 다음에 감초하고 갱미는 이건 맵쌀이고, 그러니까 석고지모를 가지고 그게 특징적인 약효를 발휘하는 게 백호예요. 백호탕입니다. 뭐 어떤 약이냐, 백호탕. 그 아래쪽에 보면은 양명병에 쓴다. 양명병에 쓰는 약 중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열이 되게 많이 난다는 얘기죠. 양명병이니까. 그죠? 이게 글자가 틀렸습니다. 한다가 아니에요. 그 한이 아니라, 땀 한자예요. 땀 한자. 제가 그 소리 나는 대로 써놓고 그걸 바꾸는데 실수해서 잘못 바꿨어요. 한다, 번갈. 땀이 많이 나고 목이 마르고 할 때, 그럼 열이 많다는 얘기잖아. 맥도 홍대하다고 되어 있죠? 열이 엄청 날 때, 그 열을 내려주는 약으로 쓰는 게 뭐다? 실열을 확 내려주는 약으로 쓰는 게 백호탕이에요, 백호탕. 그 열을 내려주는 두 개의 주요한 약재가 뭐다? 석고지모다는 얘기예요, 석고지모. 그럼 뭐야? 사백산은 뭡니까? 형방사백산은 내 안의 열을 확 꺼주기 위해서 쓰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소양인의 내열, 지금 열이 확 차가지고 좀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열을 꺼주기 위해서 쓰는 약이 형방사백산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뇨약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방사백산. 근데 그 형방사백산의 용도 보면은 아까 이 폐독산은 뭐였냐면은
두통은 다 들어갔죠? 두통하고 플러스 뭐? 한열왕래. 한열왕래. 그 다음에 도적사는 뭐? 두통. 두통하고 플러스 두통하고 뭐? 도적사는 흉격에 꽉 답답할 때 흉격에 흉격 번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사백사는 뭐? 역시 두통. 소양이는 두통이 문제예요. 두통. 그 다음에 방광경조라고 이게 뭔 말이냐? 보시죠. 자, 방광. 동무가 쓴 글에서 방광은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엉덩이를 가리킨다. 방광, 경조. 경조가 이게 또 외로울 경자거든요. 그 조급하다는 거죠. 소양인의 특징이 나와 있죠. 소양인은 이 가슴이 커요. 엉덩이가 작아요. 소양인들이 의자에 앉아있으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경조, 조급하고 이게 되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상황을 경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선 그렇게 태어났는데 성질부터가 그런데 지금 병이 깊어져 가지고 자리에 가만히 못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방광 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음기가 바닥이 나가지고 열이 떠가지고 내열로 이렇게 열이 확 올라와서 음기는 바닥 나 있지 하는 상황에서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방광경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형방 사백산을 이때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